안녕하세요, 모아이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시버리의 책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늘 남에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살아왔죠. 그런 저에게 이 책은 괜찮은 척은 나의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써왔어요. 속이 무너져 내려도 웃었고 참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배려라고 착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배려해야만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연습을 우리 모아이 식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모든 괜찮은 척은 나의 적이다. 저자는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써왔어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니 내 감정을 숨기고 상처를 참고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이 많았죠. 하지만 진짜 나를 돌보는 첫걸음은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란 걸 배웠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나를 배려할 때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관계도 가능해진다는 걸요. 이때로는 돌아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나를 잃기도 해요. 저도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썼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삶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이제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기로 했어요. 사랑과 존중은 경계를 지킬 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도 나만큼 내 고민에 간절하지 않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내 옆을 지켜주지만 결국 나의 선택은 내가 해야 해요. 저도 조언에 휘둘려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았지만 돌아보면 그 조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뻔뻔한 선택이 결국 나를 살게 한다. 요즘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상담 대학원 수업도 듣고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지치고 부엌에 서는 것조차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가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은 한 끼 나를 위해 굶고 가자. 이 작은 뻔뻔함이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부탁에는 노 인생에는 예스. 예전에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고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갈등은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 내가 내 시간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절당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것도요. 사랑받기 위해 나를 잃지 않는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나도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는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하거나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시큰둥할 때 상처받았던 적이 많아요.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려 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혼자이고 싶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더 단단해지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왜 너와 결혼하는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꼭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 이 질문을 깊이 고민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이제는 어떤 관계든 대화가 가능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내 문제의 해답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마라.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조언은 도움일 뿐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내 결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갈등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진실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정답을 강요해요. 하지만 저자는 말해요. 힘으로 지배하는 해결은 일시적일 뿐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문제를 진짜로 풀 수 있는 열쇠라고요. 이제는 저도 진심을 주입하기보단 공감하려고 합니다. 뻔뻔하게 단호하게 나답게.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어렵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참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눌러버리는 일이었어요. 의무감에 얽매여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이젠 단호하게 내 감정과 삶을 지키려 해요. 13 자존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전엔 착한 사람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무작정 착하기만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병들어요. 이제는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14 자신에게도 배려가 필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원인을 천천히 살펴보려 해요. 모든 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요. 15일 플러스 1은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두 명이 온전한 하나로 억지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신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말에 공감해요. 16 나로 있을 수 없다면 인생이 아니다. 항상 부정적인 해석만 하고 나의 모든 말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두기와 침묵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내가 나일 수 없는 환경에선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17 이기주의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자기 욕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탐욕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되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절제와 중심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느껴요. 18 한 번뿐인 내 인생, 지금 행복한가? 사회는 늘 의무와 규범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저자는 말해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사랑하기 위해 저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어요. 19 싫어해도 괜찮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천천히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 감정을 다루는 훈련 상대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힘들수록 웃음을 잃지 않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것도 저만의 방법이에요. 20 착함을 완성하는 뻔뻔함.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해요. 남에게 끌려가는 착함이 아닌 나를 주체로 세우는 착함. 그게 지금 제가 연습하고 있는 삶의 태도예요. 20일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예요. 이제는 저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더 자주 하고 그런 선택들이 내 삶을 점점 채우게 하려 해요. 행복을 파괴하는 고민은 과감히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내 삶을 만족시키는 선택, 나를 위한 하루.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진짜 자존감을 만들어간다고 믿어요. 우리 모아이 식구들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연습해봐요. 괜찮은 척을 내려놓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시작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우리는 함께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